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번 주말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최순실 의혹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부산 LCT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 야권은 국면 전환용 물타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촛불 민심과 야3당의 강력한 퇴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진, 하야는 없다며 장기전 태세에 돌입을 했습니다. 어제 외교부 차관에 이어 오늘은 문체부 2차관 인사까지 단행을 했는데 어떤 의도인지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 지지자들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본인이 약속했던 검찰 조사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정면으로 거역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연일 비박계를 향해서 당을 떠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가를 생각하긴 합니까? 자기 집단의 안위와 오로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퇴진해야 합니다. 국민을 자극하는 일련의 도발적인 언사들이 이번 주말에 더 많은 국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3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청와대의 정면 돌파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앞문으로 걸어 나오지 못하고 뒷문으로 도망치게 될 겁니다. 그때도 최 선생님 갈라인 대통령입니다. 이런 전화할 수 있을까요?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반드시 야3당 대표가 성공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에 함께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타협을 이뤄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본인이 약속한 검찰 조사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어떤 경우에도 청와대의 정면 돌파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교수님, 네. 사실 지금 이제 청와대가 장기전 모드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배경이 뭘까요? 촛불 집회가 12일이었잖아요. 네네. 불과 닷새밖에 안 됐고 그저께였나요? 유영하 변호인이죠. 박근혜 선임. 대통령 측의 이제 선임 변호인인데 유영하 변호사의 그 여러 가지 입장 발표를 보면서 완전히 이제 버티고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네. 검찰 조사도 받고 수용하겠다. 특검도 수용하겠다라고 네. 입장을 밝혔고 아무튼 검찰 수사에 최대한 응하겠다, 협조하겠다, 성실히 응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그저께 유영하 변호사의 그 언급은 일단 이번 주에 수사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천명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강제할 수가 없죠. 소환 날짜라든지 뭐 대면 조사가 됐건 방문 조사가 됐건 네네네. 무엇이 됐건 말이죠. 그런 입장을 보이니까 대통령의 그 담화 자체가 진정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현재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의혹이라고 그럴까 이런 정황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대통령이 꼭 하야를 할 정도의 혐의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있다. 청와대 판단이. 예. 뭐 그것이 법률적 판단이 됐건 정무적 판단이 됐건 그런 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뭐 차관 그 정부 인사를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대단히 예민한 그 한일 군사보 협정, 정보보호 협정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몰아치고 있고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뭐 당장 지금 이 문제를 막 그렇게 거론할 필요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이미 결정된 부분이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여전히 마찬가지 논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민감한 현안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좀 진영 논리로 갈릴 수 있는 그러한 그렇겠죠. 성격의 문제, 예. 국정교과서도 그렇고 사드도 그렇고 한일 그 군사보호 협정, 군사정보보호 협정 여론이 좀 갈릴 수 있는. 완전히 갈릴 수 있는 예. 그 대단히 예민하고 휘발성이 강한 현안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들만 거론하는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으로서 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정황이나 맥락으로 볼 때 이거는 대통령이 뭔가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네. 유영하 변호사가 그런 입장 표명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뭔가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다. 그리고 어차피 하야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탄핵이라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뭐 그 얘기는 이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버티러 가자. 그리고 특히 이제 최경환 의원이 드디어 나서기 시작했어요. 대다수 국민 여론은 막지 않는다. 헌정 중단을 바라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상 뭐 하야나 탄핵은 사실상 헌정 중단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건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게다가 서청원 의원도 나서기 시작했고 이정현 대표는 대통령이 조금만 노력하면 지지율이 오른다. 이건 네. 국민들의 민심과 너무너무 배치된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이제 장기전인지 뭐 단기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스탠스는 네. 버티러 가자. 그럼 뭔가 기회가 생길 거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법적 정치기적으로도 하야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 이런 분석이신데 우리 김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좀 청와대가 나오는 그저께부터 나오는 반응은 보면 예. 좀 검찰 수사를 늦추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국정 운영에 제기하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야당권과의 어떤 강대강, 장기적인 진지전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 어떤 판단을 한 거냐 하면 일단 당장은 수사를 다음 주로 늦춘 거는 뭐냐 오늘 그 검찰에서 박 대통령 조사는 주말에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말에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만 주말 이후로 늦춰지는 건데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냐 하면 최순실이라든가 정호성, 안종범의 기소장에 대통령의 공모 혐의,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대통령의 직접 조사 내용을 토대로 대통령의 말을 토대로 들어가는 게 없어진다 이거죠. 바로 그 대통령이 조사를 하면 그 말이 바로 기소장에 나오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바로 기소장에 들어간 대통령의 소위 위법 행위 이게 최고의 이슈가 되면서 정치권은 바로 탄핵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대통령이 이제 그러한 퇴진 운동이 바로 네. 법적인 실질 근거를 토대로 단순하게 정치를 이렇게 되면 그런 걸 일단 늦추려는 일종의 법적인 그리고 예. 그런 전략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대치하면 제가 뭐 이렇게 뜻대로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대치하다 보면 하야를 처음에 주장할 때는 촛불 민심으로 다 온 야권과 온 국민들이 뜻이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격앙됐던 민심이 근데 모아지는데 대통령이 하야를 당연히 안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어떤 식으로 대통령을 퇴진시키느냐 그다음 대통령을 이선 후퇴시키느냐 그럼 질서 있는 퇴진을 시키느냐 하는 강원 두 갈래 세 가의 강원 노선의 분화가 생기겠습니다. 그 야권에. 그런데 반대로 이 여권과 보수층에는 지금 지지율이 5% 어떤 조사에서는 9%대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 일부 조금 반등하는 경우도 시간이 흐르면 있을 수 있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그렇게 정무적으로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다. 뜻대로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그 입지가 좁아지는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오늘 정진석 원내대표 말 맞다나 고개를 지금 들려고 그러지 말 때가 아니다. 고개를 계속 숙이면서 진정으로 사과하는 거로 가야 오히려 해법이 나오지 않은가 이렇게. 일각에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숨은 지지층 때문에 박 대통령을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숨은 지지층이 있다. 이런 일부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건 이제 샤이 트럼프라 그래서 지난번에 네. 트럼프를 지지하면 뭔가 부끄러운 것처럼 되니까 지식인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보다 더 나왔잖아요 여론조사보다. 예.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일부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 경북에서의 지지율이 10% 좀 넘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15% 이하로 나오는데 그 대구 경북의 현장의 분위기는 그거보다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근데 실제로 이게 상당히 이 대통령 지지율이 25% 20% 이하가 되면 지지층도 어디 가서 지지한다고 말을 못하는 것도 어려워. 근데 그거 자체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의 그 징표거든요. 네. 어떻든 지금 5% 9%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 거는 이런 경우에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또 계속 지금 반등이 지금 2주 연속 반등되지 않고 계속 지금 유지되거나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쉽게 이렇게 그러나 이제 한두 주 사이에 쉽게 달라는 오히려 주말에 더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큰 변수는 퇴진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선생님 좀 들어요. 예. 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번 정권 들어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있었고 메르스 사태 있었고 청와대 문건 유출 2014년도 말에 있었고 꽤 많았어요. 좀 생각나는 게.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또 그런 여러 가지 있을 때 이제 지지율이 악재들. 하락했다가 이제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이제 국가 최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안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뭐 나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김 부장님 말씀처럼 그런 정무적 판단은 정말 민심을 잘 모르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물론 샤이 트럼프가 이제 말하는 샤이 박근혜가 있지 박근혜로. 않냐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전 민주주의의 위대함이라는 건요. 이 민의 힘이라는 게 그게 이른바 집단지성 같은 게 있잖아요. 집단사고. 영어를 말씀드려서 좀 안 됐지만 그룹 싱킹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선거라는 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 같은 2012번 20대 총선에도 새누리당이 굉장히 이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일당도 뺏겼지 않습니까? 여소야대는 물론이고. 네. 그런 것들이 이 뭔가 작동하는 민심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민주주의인데 이번에 지금 불과 촛불 집회 닷새밖에 안 됐어요. 까먹은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원래 망각의 정치입니다. 잘 까먹고 뭐 잘 프레임도 바뀌고 뭔가 블랙홀로 빠지고 해서 블랙홀의 정치, 프레임의 정치, 망각의 정치가 우리 한국 역동적인 정치의 정치라고도 합니다. 뭐 예. 좋게 말하면 역동적이고 네. 나쁘게 말하면 대단히 후진적인 정치인데 불과 닷새도 안 됐는데 이렇게 까먹는 거 아닌가? 이게 망각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네. 예. 저이 박 대통령과 이제 청와대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아까 과거 정권에도 뭐 무슨 대형 비리 사건들이 있지 않았냐는 예. 말을 이제 뭐 그때 가까운 지지층들이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흘러 들어갔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 건은 전대미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박 대통령이나 지금 청와대가 보고 계시면 아마 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 과거에 임기 말에 보면 국정농단 사건, 예를 들어 국정 개입 과도한, 예를 들어 네. 김현철 씨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권 개입 이런 게 지금 있는데 말씀 이번에는 중이에요. 무엇보다도 야 3당 대표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 정답이다. 촛불의 민심을 받들어야 된다. 모든 것이 같을 수는 없지만 새로운 각오로 한 깃발 아래에 모일 것이다. 라고 서로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부장님, 사실 지금 야 3당 대표의 이야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야3당의 오늘 만난 목적은 최근에 일단 추다르크 회군 파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른 약간의 야권에 4시간 파동. 네, 그래서 청와대에 가려다가 회군한 그 파동에 대한 앙금을 한번 싣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가 강경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공조하면서 맞서 가느냐 하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당장 다가온 26일 촛불 집회 그 이후에 앞으로의 박 대통령 오늘 퇴진이 정답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가느냐 하는데 어떻게 해가느냐에서 약간의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현재 일단 87년 국민운동본부라고 있었거든요. 그 6월 항쟁 때. 네. 그러니까 민주헌법정치국민운동본부라는 거는 그때 그러니까 양김씨를 비롯한 야당과 당시 종교계, 그다음 학생운동 이런 중심이 돼서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표와 추미애 대표는 그 시민사회와 지역들하고 같이 하자, 두 야당이 이렇게 하는데, 국민의당은 뭔가 시민사회와 같이 하게 되면 좀 약간 또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난색을 표시하는 예. 그런 약간의 입장 차이들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입장 차이가 공조는 얘기했지만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분석을 해주시는데 최 교수님 보실 때 어떤 공통 분모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말씀처럼 국민의당과 민주당은 좀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민의당은 어쨌든 뭔가 이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은 계속 의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민주당 주도로 가버리면은 자신 당의 어떤 존재 가치 이런 것들을 의식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야3당 회동에서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것들 보여주는 거죠. 특히 이제 어제 안철수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예. 그저께는 문재인 전 대표가 했고. 근데 그걸 뭐 이 전반적으로 보니까 같은 목소리들이에요. 물론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차이는 사실 정당이 다른 한 전 뭐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고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단지 이제 비상시국 회의 같은 경우 지금 이 국민의당의 경우는 여당도 포함할 수 있다는 좀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는 새누리당은 좀 배제하자는 쪽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네. 약간의 미세한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아까 처음에 말씀 나눈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이 상황을 좀 돌파하려는, 저는 뭐 그것을 정면 돌파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어쨌든 그 야3당이 분명한 입장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어제 안철수 그저께 문재인 전 대표의 기자회견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여진다는 거고, 약간의 차이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한 폭이 그대로 야당으로는 가고 있지 못하단 말이죠. 여론조사 결과 결국은 국민들이 아직도 야권 대한 세력이냐
퀘션 마크를 주는 것 같아요. 전 그 부분과 직접 연관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의혹들 말이죠. 이런 예.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제 지지를 철회한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그것이 야당에게 그대로 옮겨갈 수도 없죠. 논리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빠지는 게 반드시 꼭 가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네. 문재인, 안철수, 반기문 여러 뭐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손학규도 있고 뭐 많잖아요. 지금 뭐 남경태 야권에. 굉장히 많아요. 예, 야권 예. 굉장히 예. 많은데 야권에도 많고. 근데 지금 현재 보수층들이 그렇다고 야권을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철회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렇다고 그 보수층들이 야당 지도자들에게 지지가 가는 건 아니겠죠. 단지 이제 중간층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의 양 중간에 있는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중도 보수, 중도 진보라는 사람들이 더 예. 부동층으로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이 지금 특별히 야당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이런 전 대표 이런 분들이 뭐 특별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도 보면 문재인 전 대표 20%대에서 계속 횡보 상황이고 네. 오히려 1.4% 포인트가 빠진 상황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에 지지율 추세를 요약하자면 예.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추락을 했고 추락을 하면은 그거에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문재인 전 대표가 좀 상승세를 타야 되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계속 20%의 전후에서 그렇죠.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더불어민주당도 처음에는 좀 상승세를 타더니만 지금은 주춤하면서 약간 떨어지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뭐가 늘었느냐? 국민의당은 약간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국민의당 약간 오르고 오히려 이제 무당층, 부동층이 늘고 있더라고요. 부동층들이 예. 30% 이상, 35%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소위 영어로 스윙 보트라 그러죠. 그거를 그 사람들 늘고 있는데 그런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여권과 청와대가 강하게 나오는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현상. 그러니까 이 야권이 바로 이 여권은 실추를 했지만 예. 야권이 바로 대안 세력으로 현재 당장 신뢰를 받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장기전으로 해볼 만하다는 것도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냐는 또 분석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권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은 당장 친박계는 이미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까 지금 거의 뭐 소멸 단계인데 오히려 제3세력을 제3지대를 만들어보자. 조금 간접적으로 키워보려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도 들어오면 당장 새누리당이나 친박계와 같이 하지 않거든요. 반기문 제가 최근에 친박계 인사하고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들은 주자가 없는 게 굉장히 단점이지만 그것도 장점이다. 장점이다. 네, 제3지대에 반기문 총장도 있을 거고 안철수 대표, 손학규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뭐 여러 그다음에 김종인 전 대표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 예. 우리는 전략적으로 여러 세력들하고 소위 연대 제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하더라고. 그래서 자가 없는 오히려 것이, 예. 이런 게 바로 제3세력을 지대를 조금 영역을 사실상 뒷받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주자가 없는 것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승부 카드라고 하면 또 승부 카드라고 할까요? 부산 2조 원대의 대규 초대형 건설 사업이죠. LCT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지시를 내린 것을 놓고도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이야기 잠시 들어보실까요? 시점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러한 지시를 내리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빨리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국민 앞에 과연 이 일에 대통령이 주도를 했는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하는 것을 국민이 빨리 알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될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이 사안을 놓고 할 수 있는 법은 탄핵 절차입니다. 하야 안 할 것으로 지금 확실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당이 이제 분당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좀 나오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이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을 향해 빨리 검찰 조사를 받아라. 촉구했습니다. 최 교수님, 여러 해석들이 나옵니다. 청와대 대통령이 연루돼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대응을 지시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러 상황, 여러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 LCT 저 부분에 대통령에 관련된 의혹이 있다 해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렇죠. 아주 잘 됐다라는 낭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또 그 다음에 또 얘기는 또 바뀌었거든요.
오히려 이쪽에 이제 비박계 인사가 그쪽 부산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야당 인사도 포함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있어요. 뭐 예. 전혀 뭐 확정되거나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의 이 엄단 지시, 이가 뭔가 이 국면을 좀 바꾸려 하는 이러한 시도 아니겠는가, 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아요. 예. 단지 어쨌든 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리 게이트에 대해서 엄정 수사해라라는 건 뭐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한 말인데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여오는 그 수사의 칼날이 있잖아요. 예. 그걸 어쨌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입니다만 그것을 일단 좀 연기하는 뭐가 좀 이렇게 시간을 벌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한편 또 수사를 지시하니까 예. 과연 이 수사 지시라는 것이 기강에 쓰겠는가, 영에 쓰겠는가. 어차피 뭐 박근혜 대통령은 뭐 지지를 상실하고 뭐 신뢰를 상실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아까 말씀 나눈 여러 가지 그 국정 회복,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과 더불어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있어 보이고 물타기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민주당 종천 의원은 어느 정도 급이 되는 인물이 엮인 듯하다라고 이런 분석도 했는데 김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종천 의원이 그래도 이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낸 사람이어서 정보를 나름대로의 좀, 이런 예. 정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급이 되는 인물이 엮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낚시로 표현하자면 월척급이 아마 걸렸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직접 네.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대선 주자급이 직접 연루됐을 가능성은 지금 뭐 몇몇 사람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장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도 고소했죠. 명예훼손으로. LCT 연루설 유포자는 명예훼손을 고소하겠다 그러고 이제 무슨 음모라 그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결국 대선 주자급의 월척이 개입됐을 가능성은 없고, 근데 피라미들이 조금 걸렸을 가능성이 있고 이제 이 종천 의원은 피라미보다 조금 높은 급, 예? 소위 말해서 미들급 정도 이런 사람들이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영복 씨가 옛날 YS 정권 때부터 그 당시도 이거 말고 LCT 말고 개발사업. 당시 개발사업 네. 뭐 다대 만덕 뭐 이런 사건이 하면서 계속 수십 년 동안 지역의 정관계 인사들 상대로 로비를 많이 하고 로비를 많이 하는데 또 잘 소위 입은 열지 않는 무거운 것으로. 무거운 거로 해서 예. 그래서 사람들이 부담 없이 또 뭘 들어주기도 하고 뭐 하는 이런 소위 공생 관계가 형성됐다는 말이 많아요. 옛날부터 정치권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부산에 기반을 둔, 그러다 보면 여기에는 내가 보기에 개파로 따지면 친박계 인사도 당연히 거론이 되고 있고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 보면 걸렸을 수 있고, 그다음 비박계 주요 인사와도 걸렸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친노. 왜냐하면 이 LCT 사업은 처음에 인허가는 노무현 정권 말기 2007년에 뭐 이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명박 정부에 와서 또 추가로 여러 가지 인허가가 있으면서 또 이 정부에 와서는 뭐냐 하면 시공사를 새로 구하는 과정에서 포스코라든가 이게 해서 또 이 정권 인사가 도와준 거 아니냐 해서 이 세계파 측에서 다 연루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네. 야 이거 친박이 걸린 거 아니냐 또 이러니까 그래 그럼 다 밝히자 이렇게 하는데, 친박이 이미 지금 대통령과 최순실 씨 우리나라 권력의 넘버 1, 2, 3라는 사람이 다 걸렸으니까 이제 네. 누구 걸리는 거에 대해서 아마 부담이 적을 거고, 그럴 바에는 물타기의 의도가 실제로 있는 거 아니냐. 비박도 한번 오고 야당 의원들도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제 그래서 내가 보기에 예. 그렇게 월척은 아니더라도 쫙 거론이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거 뭐 무슨 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에 관심으로 딱 모아진 게 좀 분산되는 효과를 가지면서 결국에는 정치권에 다 진흙탕 속 사람이구나 하면서 한통 이것도 속으로. 마찬가지로 네. 아까 전에 앞에 말한 것처럼 제3지대에 대한 관심, 새로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아마 그런 판단을 했을 수가 있는 거죠. 청와대의 이런 움직임이 사실은 새누리당의 주류 기류하고도 좀 맞물리는 것 같아요. 느닷없이 요즘 친박계,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조원진, 이장우 의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실까요? 비주류 일부가 주축이 된 비상시국 회의는 분명 해당형입니다. 그 중심에 김무성 전 대표께서 계시다는데 순수성과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국회의에서 황영철 의원은 이정현 대표가 물러나면 시국회의는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잠룡들이 모여서 시도 지사 몇 사람이 모여서 겨우 시국회의를 구성했는 목표가 이정현 대표 사퇴라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시국회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합니다. 몇 퍼센트 지지율도 나오지 않는 후보가 대선 후보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당을 깨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남경필 지사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경기도 도지사로서 집중하길 바랍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총괄선대 본부장, 박근혜 정부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에 당 대표로서 모든 영화를 누린 분입니다. 전직 대표가 당을 깨고 당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선다면 이거야말로 중대 사안입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최고위원 비주류 일부가 주축이 된 비상시국회의 명백한 해당 행위다. 이정현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것 어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장우 최고 몇 %의 지지율도 나오지 않는 후보들이 착각을 하며 당을 깨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김무성, 남경필 지사의 실명도 거론했습니다. 최 교수님, 여러 가지 청와대의 기류와 좀 맞물려 있다라는 관측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류와 당연히 맞물려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조원진 의원, 이장우 의원, 그리고 뭐 지금은 발언 안 했지만 몇 분 계시잖아요. 친박 핵심이라고 하는 분들. 참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건지 제가 뭐 여기서 이 자리에서 뭐 비판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어떻게 지금 순수성과 진정성을 입에 올 수 있는지 조원진 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이거 아닙니까? 비상시국회의의 순수성과 진정성이 없다. 그리고 이정현 사퇴만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정현 대표 사퇴해야죠. 지금 아니 이거 목이 아플 정도입니다. 더 이상 이제 얘기하기도.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반전된다면은 이분들이 이제 뭔가 이 반전시킨 공을 또 생각하는 게 아닌지, 그건 뭐 함부로 제가 유추할 수 없습니다만 납득이 가지 않고. 이정현 대표는 다음 달 20일에 사퇴한다는 거 아닙니까? 질서 있게 퇴진하겠다고 얘기했죠. 뭐 저 전당 조기 전당도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친박이 좀 조용히 있다가 지금 상황이 한 2, 3일 그저께부터 뭐 유영아 변호사가 이제 그런 수사 좀 연기 얘기 나오고, 최경환 의원도 발언을 하고, 뭐 아까 말씀 나눴지만 LCT 얘기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이 지금 민심에 역행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그리고 당 내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분들은 정말 책임감을 느껴야죠. 그럼 일단 잘못했습니다라고 반성하는 부터 하면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설령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요. 저 얼핏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 때 장세동 경호실장 감옥 갔다 오면 잘 다녀왔습니다만 인사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그런 분들은 아닐 텐데. 근데 김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 상황은 한 지붕 2.5 가족이라고 봐요, 지금. 2.5는 또 뭡니까? 세 가족도 아니고. 한 지붕 두 가족이라 그러다가 요즘에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또 중간에서 낀박이라 그러다가 또 이제 양쪽 모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독자적인 0.5를 얹었군요. 그래서 이 어저께는 비상시국회의 참여하고 오늘은 또 주류의 최고회의도 참석한다 그러고, 중간에 또 역할을 해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 지붕인데 비가 막 줄줄 좀 새고 있는데 좀 서로들 뭉쳐서 비피하는 와중에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세력 형성해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 서로 이제 자기들의 당의 주도를 해야 되는데, 네가 가라, 네가 나가라 하는 그런 입장이죠. 네가 가라, 하와이죠. 그런 입장인데,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주장을 보면 이제 워낙 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이 파문이 종합 세트식으로 문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이권 개입에다가 국정농단에다가 또 정유라 대학 부정 입학. 대학 부정 입학까지 나온 건 아마 처음일 거예요. 권력 비리에 이렇게 나온 거는. 종합 세트 상황이어서 당연히 비박에 이게 명분이 있는, 이제 물러나라 하는 게 명분이 있는 주장인데, 비박의 문제는 뭐냐 하면 현실 정치라는 새인데, 새에서 대안 주자가 이 리더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역대 여당의 비주류에 이렇게 이 소위 대안 주자가 없는 경우는 없었어요. 지지율 소위 5% 넘는 사람, 제대로 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상황을 돌파하려면 빨리 이런 새로운 이 영웅 속에서 위기가 나온다고, 위기 속에서 영웅이 나온다고,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비박에 누가 새로운 얼굴이 이거를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지석 원내대표가 오늘 비주류 대선 주자들과 만찬 회동을 갖는다고 하는데, 일각의 관측처럼 대선 비주류 주자들 선도 탈당 어떤 감행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서로 이 당을 붙잡고 있으려고 그럴 겁니다. 아무리 비가 새는 집이지만. 왜냐하면 그래야 이 보수 정당은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잘 안 하거든요. 쫓겨나지 않은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언제가 계기가 되느냐. 예. 이제 공소장에 대통령의 법률 행위가 나오면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예. 그때 비박계 중에 제가 보기에 30명 현재 한 비박이 모이면 40명에서 50여 명이 모이더라고요. 보니까 의원이 현역 예. 의원이. 그러면은 그때 30명 이상이 하면 가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결단을 하는 거는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게 굉장한 중요한 갈림길이 되거든요. 그때 저는 여권이 분열된다고 보고 그렇게 정도 되면은 정계가 전체가 재편되는 빅뱅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결국은 됩니다. 대통령의 공소장, 탄핵 등등. 어차피 새누리당은요 지금 분당의 수순을 안 거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친박은 이렇게 말할 자격 없습니다. 제가 아주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좀 뭐 표현이 거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박도 공범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친박이나 비박이나 비박 의원들은 얼마나 그 비박이 바빴어요. 불과 지난 국정감사 때만 해도. 그런데 결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친박과 비박은 사실은. 친박이 핵심이라는 분들은 정말 호위무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면 일단 당내 사정은 차치하고서라도 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친박 이분들은 저는 물러나는 게 맞고 전 어떻게 보면요. 이게 좀 방송이라서 참 말이 조심스러운데 거의 의원직 사퇴까지 해도 돼요. 이분들은. 대통령을 물론 대통령의 책임이 일차적입니다. 검찰도 지금 모든 의혹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통령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이렇게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뭐 참모 역할을 못한 것도 엄청난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사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적인 직무입니다. 그런데 뭐가 이렇게 예. 지금 뭐 비박보고 순수성과 진정성이 없다는데 남경필 지사에게 경고한데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단 이분들은 당에서 나가든지 사퇴라든지 이게 맞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새누리당이 다시 한번 석고대죄하고 뭔가 재창당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 내부에서 이렇게 전당대회 한다 뭐 사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 이거는. 예. 근데 하여튼 친박이 지금 자기네들을 지키면서 비박을 비판하는 논리를 보면 뭐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건데 저는 또한 동시에 네. 이 친박과 비박이 지금 뭐냐 당이 지금 이렇게 이 모양이 된 거는 자기들의 책임도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 공범이라 그러셨는데 이때 제대로 된 리더십이 새로운 리더십을 앞으로 꿈꾸는 사람이라면 네. 오히려 저는 친박 비박 관계없이 정계 은퇴를 한시적으로라도 네. 손학규 대표도 한시적으로 은퇴했다가 복귀했잖아요. 한시적으로 정계 은퇴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나는 오히려 바람직하고 그런 사회에 진짜 새누리당에서도 진정한 새로운 리더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의 책임의식을 가지셨던 분들이 있었다면 이런 일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한 가지만 정리해보고 대담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검찰이 제시한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 시한이 사실은 하루 앞으로 왔습니다. 검찰 조사, 대통령의 조사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이 상황이 좀 수습돼서 마무리 좀 일단 해주시죠. 검찰은 뭐 대통령 대면 조사를 못하게 됐으니까 네. 주말에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공소장이 일단 대통령 진술을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이게 상당히 검찰로서는 이 지금 대통령이 중간에 끼지 않으면은 안정권과 최순실 씨는 지금 서로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연결고리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정호성 비서관의 그 휴대폰에서 대응 문건도 나왔고 녹음 파일도 나왔고 사실 대통령과의 대면 조사가 없다 하더라도 입증할 만한 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법리적으로 뭐 다를 수 있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충분히 이 부분을 타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의원님? 저는 뭐 조사가 사실은 빨리 돼서 뭐 내일이라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네네. 그런데 이제 주말이라도 하여튼 빨리 하는 게 오히려 이 촛불 민심을 너무 이렇게 가열되지 않게 오히려 하는 그런 방법인데 오히려 과감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하는 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다음 네. 주 초에 하여튼 가급적 빨리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진짜 조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검찰도 지금 거론되는 혐의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든가 그다음 직권 남용 혐의라든가 또 이 다른 심지어 뇌물죄 지금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양론이 있습니다만 이런 걸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실 검찰 조사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정치권의 특검법도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데 더 큰 파고가 앞에 있는 만큼 검찰 또 청와대 적극적인 수사, 적극적인 조사 한번 기대해 봅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